네, 오지훈 저자님의 책은 공부하신 다음에 만드는 결과물들 보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지훈님을 초대해서 저자분한테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직접 너무 듣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훈님을 모셨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소개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직접 책 쓰신 저자님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배경 컨셉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것 중에 좀 그나마 알려진 게 이제 썬 온라인, 아이온,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지금 최근에 이제 리지 W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배경 컨셉 아트 작업을 해왔고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김종훈 대표님도 계신데 비엘북스의 AI 비주얼 테크닉에 이제 필진을 참여를 했고 그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AI 인공지능 페인팅의 저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AI 크리에이터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건 이제 AI를 활용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냥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참 재밌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 가지고 페이스북 상태에서 외국 애들끼리 싸운 적이 있었어요. 이걸 AI로 그렸다 아니다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이게 사실 제가 옛날에 9년 전에 포토샵을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아트스테이션 링크를 보내준 적도 있었어요. 이거 그린 거 맞다고. 예, 주로 제가 하는 작업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리지 W 작업인데 이게 줌인을 계속해서 들어가면 안에 디테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줌아웃을 했기 때문에 구글 맵처럼 이제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이건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제 작업을 공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게임 화면 스샷을 따왔는데요. 실제로 계속 줌인을 하면 이 정도까지 디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 작업이 사실 노가다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AI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2022년에 처음으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던 이미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디스코 디퓨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요새 나온 프로그램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많이 낮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봐도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회화적인 터치 아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꼭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022년에 미드저니가 나왔을 때, 그때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때 상태만 해도 저는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페나 이미지 같은 거 이제 실험해봤던 거고요. 그 베르세르크나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군중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 대장신 이런 걸 실험해본 건데 이게 금방 이렇게 소화를 잘 해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걸 잘 활용하면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사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 뭐 이걸로 무슨 큰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빌북스에서 나왔던 그 픽션을 참여했던 거기에 들어갔던 이미지인데, 제가 원래 그리던 그림 스타일하고 AI랑 이렇게 어떻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제 그림처럼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실험을 했던 이미지고요. 그리고 제가 캐릭터를 원래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AI를 활용하니까 이제 캐릭터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씩 이제 캐릭터도 출연을 시키고 배경도 더 정교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AI 비주얼 테크닉이었고요. 여기에 참여한 걸 계기가 돼서 이제 지금의 이 책도 쓰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책입니다. 어,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AI를 쓰면서 가만히 페이스북 상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AI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를 느끼는데요. 오히려 제 또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시니어 분들은 이걸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노시고 계세요. 예, 제가 보기엔. 놀이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페북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아서 제가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나 하고 또 당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 AI 이미지가 또, 제 직업이 이제 컨셉 디자이너다 보니까 특히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한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이쪽 그룹에 속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이제 중요시했던 게 시작을 놀이로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애초에 이 AI를 접하기 시작한 게 놀이로 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꽤 재밌는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제 책에 나오는 거의 첫 번째 예제 중 하나인데요. 그냥 이거는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고무올이라고 이제 검색어를 치듯이 이렇게 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그냥 웹에서 검색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춤추는 고무올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웹 검색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가 같은 단어로 웹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검색의 영역을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검색했을 때는 그냥 이런 게 나와서 사실 저 같은 이제 직업군이 존재했던 이유가 웹에서 검색에서는 이런 이미지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기존에 이제 컨셉 디자이너나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하던 역할이었던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절망하는 고무리 이런 건 사실 사람들이 거의 검색하지 않는 검색어인데 이것도 사실은 생성 AI에게 맡기면 이렇게 이미지를 글싸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웹에서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거의 생뚱맞은 이미지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아니,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생성 AI 툴로는 세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빙은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미드저니는 현재로서 이미지 퀄리티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가 좋은 장점이 있죠. 커스텀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각자 소개해준 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간 책들도 많은데, 이걸 이제 종합하는 책은 없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장부터는 종합해서 쓰는 내용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빙,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포토샵을 같이 쓰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짰고요. 6장에 가서는 거기다 챗 GPT도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도움을 챗 GPT한테 얻어가지고 앞서 툴들 종합해서 이제 이미지 결과물 만드는 쪽으로 가고요. 7장에 가면 아예 챗 GPT만 가지고 이제 그래픽 노블 하나 만드는 쪽을 하나 그 할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프로세스가 이제 갈수록 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블렌더를 살짝 다루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3D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블렌더를 다루게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책의 특징 중 하나가 프롬프트 작성을 사람들이 되게 접근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AI가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작성할 때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정의, 묘사, 보완이라고 해놨고요. 정의라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 처음에 이 이미지가 무엇이다 하고 처음에 딱 정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묘사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장면인지 묘사할 수 있겠죠. 소녀가 뭐 오리를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들어가고 보안에 들어가서는 이 이미지를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한 세부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디테일하다든지 아니면 밝은 분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보완을 넣을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예시로 책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공중에 떠있는 햄버거 가지고 예시를 들기 좋아하는데 이건 이제 묘사에 해당됩니다. 시부야 상공에 떠있는 햄버거 하면은 그냥 시부야 상공에 햄버거 떠있는 장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 정의가 들어가죠.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정의를 넣어주면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죠. 앞에서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햄버거 그림이 갑자기 공포 영화처럼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정의가 가진 힘이고요. 그다음에 묘사를 좀 더 상세하게 써주면은 화면에 나오는 이제 객체들이 좀 더 디테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부야 상공에 떠 있는 촉수 달린 햄버거라니까 햄버거에서 촉수가 나왔고, 파괴된 도시라니까 도시 풍경도 변하기 시작하고, 도망가는 시민들 하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가능한 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사실 사람 말귀를 굉장히 잘 알아듣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우 높은 디테일한지 극적인 영화 조명, 멋진 영화보도 고프로 촬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미지를 더 보완해 주게 돼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의 구석구석을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프롬프트 설명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드전을 설명하기 위한 프롬프트인데 다 이렇게 컬러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의고 어디가 묘사고 어디가 보안인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러브 포토 프롬 90년대, 90년대에 이제 사진이라는 이게 정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 화면 속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묘사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매우 좋은 컬러 그레이딩이라든지, 코닥 카메라로 찍은 느낌, 뭐 4K, 에픽 스케일 이런 것들이 다 보안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미드저니로 출력한 이미지를 보여준 건데요. 여기도 보면 포토 오브 타임 매직 타워라고 이제 이런 정의가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상세한 묘사들이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보안 부분이 있습니다. 미드전에는 파라미터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버전 6.0, 뭐 SE50 이런 게 추가로 붙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중시를 뒀던 게 각 툴마다 이제 기본 사용법만 넣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응용 예시를 들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귀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걸 빅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걸 이제 예시로 들었죠.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내나 빨갛게 정의가 나와 있고, 헐리우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붉은 머리에 붉은 망토를 두는 중세 소녀가 서 있다. 거대한 중세 대장간, 거대한 화도에서 근육계 대장장이가 일하고 있다. 기타 등등 이제 장면 묘사가 들어가고, 맨 끝에 보안으로 매우 높은 디테일, 뭐, 기타 등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정의 부분이랑 보안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묘사 부분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붉은 머리에 붉은 망토 들 소녀가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동일 인물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융합한다든지 이미지와 텍스트를 융합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재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토끼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전투 로봇의 프롬프트 이용해서 두 개의 가중치를 조절하면 점점 토끼에서 이렇게 전투 로봇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키보드랑 외장 하드를 서로 이미지를 합쳐서 여기다 자동차 프롬프트를 합성시키면 이 기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동차가 점점 변해간다든지 이런 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선의 모티브를 따온 뭐 어떤 물건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쓰기가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썸네일로 디자인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쓸만한 기능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한 썸네일을 잡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 이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독보적인 것 같고요. 맨 오른쪽은 이제 브로치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완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넣었던데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이의 그림을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예시도 살짝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각 툴을 그대로 그냥 그 툴만 쓰는 게 아니고 포토샵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같이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예시죠. 지금 여기서 썼던 거는 맨 왼쪽이 가이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포토샵에서 사실은 이미지 어색한 부분을 다 이렇게 고쳐서 만든 가이드 이미지입니다. 원래는
여기 손가락도 굉장히 많았고 배경도 이상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써서 이거를 가이드로 써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느 쪽과 같이 이제 이미지를 변화를 시키고 또 여기에다 스테이블 디퓨저 안에 있는 로다라는 기능들을 써서 더 이렇게 이제 기계적인 몸체나 생김새 이런 걸 변화시키는 이런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스테이블 디퓨전, 포토샵을 같이 쓴 예시인데요. 맨,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죠. 이거를 포토샵에 가져와서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밑에 포토샵 알아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밑에. 현재 포토샵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생성형 확장하면 알아서 이렇게 치마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스테이블 디펜에 가져와서 디테일 업을 다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티가 나죠. 왼쪽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원래 만들었던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그걸 이제 확장해서 더 디테일 업 해준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미드전이랑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쓴 방식도 있습니다. 미드전에서 이렇게 만화풍으로 그려놨던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가져와서 이렇게 실사풍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토샵을 이렇게 리터칭하는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도 활용한 예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옆에 프롬프트는 챗 GPT로 이제 만들어낸 프롬프트입니다. 어, 그거를 활용해서 미드전을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고요. 간단하게 챗 GPT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제 그 한 장면 캡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스팀 고블린이라는 제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챗 GPT의 이름을 꿀돌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꿀돌이가 일어나는데 제가 꿀돌이 너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이름을 말하면 아 내가 무슨 일 해야겠구나 하고 챗 GPT가 알아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서 스팀 고블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쭉 디테일을 설명을 하고요. 그걸 제가 미드전에 집어넣은 결과는 이렇게 왼쪽 같은 시안을 내고 그걸 가져와서 제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가져와서 디테일 업을 하고 양감을 넣어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토샵 다듬어서 이런 결과물 이미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게 제가 책에서 좀 주안점을 더 뒀던 점 같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고요. 이것들도 사실은 이 배경, 난쟁이 캐릭터라든지 이 주인공 엘프 캐릭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로고까지 전부 다 사실은 챗 GPT랑 대화를 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 프롬프트를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이용해서 뽑은 다음에 포토샵에 다듬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챗 GPT만 가지고 이제 그래픽 노블을 만든 예시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챗 GPT에게 내가 이런 그래픽 노블을 만들 건데 어떤 장면이 필요해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알아서 챗GPT가 만화를 그려주는 겁니다.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제가 한 거라고는 이 글 박스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 편집 정도 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챗GPT가 알아서 다 그려준 것입니다. 예, 이런 예시도 하나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블렌더를 제가 구태여 넣었던 이유가 있는데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블렌더에는 아주 기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박스 옮기고 화면 전환하고 이런 부분을 달아놨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스테이블 디퓨저랑 같이 쓴 앱인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 책에서 다루는 정도만 쓴 기능이거든요. 뭐 기본 도형을 불러내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 이동하고 하는 딱 그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활용폭이 좋기 때문에 책에서 다뤄놨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 거긴 한데, 여기 나오는 이 텍스처 파일은 미드저니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웹에서 어디 구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도 AI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소스에서 밑에 보면은 하이트맵이 있는데요. 이 하이트맵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뽑아낸 거예요. 하이트맵도 AI로 만들고, 이 두 개를 결합하면은 이렇게 입체를 직접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블렌더에서. 그래서 그 만들어진 3D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장면이고요. 이제 물론 바닥에 있는 걸 러프하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갈수록 많아질 거기 때문에 살짝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책 소개입니다. 오지훈 작가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 몇 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자님, 그, 아까 소개를 해주신, 저도 사실 이번 주 주말에 신논현역에서 책을 사러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저자님께서 그 게임 회사에서 그 이력이 있으신데, 이제 예, 현업에서 예,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예. 그 이제 소개해 주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드셨던 크고 작은 어떤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업무를 지금, 볼 수 예, 있어서. 예, 회사에서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속한 팀은 사실 AI에 아주 친화적인 팀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울리는 장소에 이제 주로 쓰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게임상에 나오는 벽화 같은 거 있죠. 네. 뭐 고대 바빌론 시대에 들어갈 만한 벽화라든지 아니면 부조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그 외에 배경 디자인을 할 때도 여러 번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예시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회사에서 네. 공개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사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만큼 실패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AI가 아직까지는 해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디테일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 이미지 가지고는 좀 흐릿한 감이 있어요. 음. 그 흐릿한 부분은 오늘 김민호 PD님께서 소개해 주신 업스케일 통해서 또 보완이 가능하겠네요. 그게 이제, 어,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 디렉터의 취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저희 팀 아트 디렉터 분이 이 AI 느낌을 굉장히 또 싫어하세요. 그래서 쓰려면은 그걸 위에다 리터칭을 해서 느낌을 없애고 써야 되는 형태입니다. 아, 제가 근데, 설명을 조금만 덧대드리면 업스케일을 쓰시다 보면은 100%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지는 않고요. 얘가 잘 되는 게 있고 그럼에도 커졌을 때 뭉개지는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믿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대로. 네,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 그것도 나중에 보면 다 유료로 또 하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서비스가 아무래도 나왔죠. 네. 음,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챗GPT는 다 4.0 그거 쓰는 건가 이상? 제가 쓰는 제가 책에 나온 예시로 나온 챗GPT는 유료 챗GPT고요. 유료 아, 챗GPT여야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네, 유료가. 그 챗GPT가 가격 정책이 무료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네. 결제하셨을 때 델리라는 모델이 같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네. 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하나 더 받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오지훈 저자님, 제가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발표하실 때 AI를 활용하면 그 초반부터 쓰셔가지고 회사 생활이 편하겠다 이런 뭐 재밌는 말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실제 업계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요즘. 이게 이제 팀마다 많이 틀린데, 제가 봤을 때는 AI를 적극적으로 쓰자고 하는 팀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AI를 쓰게 하는 대신에 짧은 시간에 이제 결과물을 내기를 요구하는 팀이 있고요. 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AI를 쓰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대신에 이제 원하는 퀄리티를 무조건 내놔라 하는 그런 팀인데 AI를 썼을 때 아트 데이터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쉽게 통과가 되는 거죠, 사실. 음, 그럼 어쨌든 일하는 팀이나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네. 근데 네. 예, 덕을 많이 봤죠, 사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발표
좋은 내용 너무 잘 발표해 주신 오지훈 저자님 박수 한번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